아무리 그래도 동맹국가이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데 너무한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불법적으로 체류한 거니까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지난 주말에 일어났었던 일 때문에 많이들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9월 5일 불법 체류자 단속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스 그리고 국토안보부 산하의 범죄수사기구가 조지아주 사바나시 서쪽에 있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현대차 메타플랜트 내에 있는 현대 LG 엔솔 배터리 공장을 급습을 했습니다. 475명을 구금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한국인 근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홈랜드 시큐리티 인베스티게이션 역사상 단일 규모로는 최대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요. 마치 범죄자들처럼 손을 뒤로 묶고 버스에 태워져서 연행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많은 충격들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약 47명 정도가 에너지 솔루션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배터리 공장에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간 협력 업체들의 근로자들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뉴스에 나오고 있듯이 이들이 아이스에 의해서 급습을 당하고 또 구금을 당한 이유는 비자 지위 위반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로 와서 그곳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주로 사용했었던 비자는 단기 사용 비자인 B1, B2 그리고 이스타였습니다. 사실 이 비자를 사용해서 미국에 들어와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죠. 현 상황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맹국에다가 투자도 했고 그리고 사실상 미국 일자리 창출하려고 간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러길래 왜 제대로 비자를 받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냐라면서 회사라든지 또 근로자들을 책망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들이 이스타를 가지고 입국을 하다가 제지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면은 여러 가지 경고성 메시지라든지 전조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된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구금이 된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하청업체의 기술 인력들로 보이거든요. 사실 대기업이야 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이런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법인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주재원 비자라든지 워킹 비자를 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따지고 보면 이분들은 거기에 가서 몇 달 동안 일을 하고 다시 귀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딱히 적절하다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리고 전문직 취업 비자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다른 비자를 가지고 일단 보낸 다음에 그곳에서 일을 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방식을 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나 자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 공장에서의 생산 설비를 설계를 하고 또 그걸 설치를 하는 것이 그냥 보통의 기술 인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전문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기밀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 로컬에서 미국 사람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들이 무리해서 알맞는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그리고 무비자 협정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 비자를 이용한 이유는 이 공장을 완공한 시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이게 사실상 돈으로 직결이 되거든요.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이 이번에 크게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한국이 전용 전문 비자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는 않은 상태죠. 그런데 이 정도의 단속이라면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인지를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습에 아이스만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FBI라든지 DEA 그리고 ATF까지 전부 다 함께 들어간 것을 보면 이것을 그냥 단순히 비자 지위 위반으로 보고 불법 체류자를 단속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전방위적인 범죄로 보고 들어갔다 혹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례로 쓰려고 아예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내 모든 기업체들, 외국 기업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국내법을 준수하라라는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또 다른 각도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내 정치 이슈의 시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한테 가장 먼저 각인이 된 것은 관세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통과시킨 One Big Beautiful Bill Act, 세금 감면안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2017년에 통과시켰던 세금 감면안을 영구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입니다.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은 그야말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스를 비롯한 이민 단속 기간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책정이 됐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웬만한 국가들의 국방 예산보다 아이스에 배정한 예산이 훨씬 더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스에서는 신규 요원 채용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Defend the Homeland 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아이스 요원들을 적극적으로 리크루트를 하고 있죠. 몇 달 전 LA에서 있었던 아이스 급습 사태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주방위군까지 동원을 하고 그리고 해병대까지 둘러싸는 등 굉장히 크게 사건이 발전을 했었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은 시카고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공화당 주에서 이 불법 체류자들을 버스에 실어서 시카고에 태워서 보내는 일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시카고에서는 지금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하는 게 포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방정부라든지 주정부에 호소를 해봤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사실 호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민 정책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사태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요. 사실 미국인들의 의견은 정치 성향에 의해서 완전히 갈립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 일색이고요.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에 대해서 너무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죠. 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환영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진압이라든지 그리고 인권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비난을 하는 것이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렵죠. 이 조지아 사태의 시발점은 여성 공화당 정치인이 현대가 와갖고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고용을 안 하고 맨 한국 사람들만 와서 불법적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고발한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불법 체류자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조지아주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지아주는 텍사스주만큼이나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주이다. 특히나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주로 유입이 되면서 조금씩 공화당에서 스윙 스테이트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그리고 공화당 색채가 더 강합니다. 현재 주지사인 브라이언 캠프 역시 공화당 소속이고요. 이번에 급습이 이루어졌었던 브라이언 카운티는 연방 하원 조지아주 1선거구입니다. 현재 이 선거구의 의원은 카터 의원인데요. 당연히 공화당 소속이고요. 이 지역은 상당히 공화당 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카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입니다. 카터 의원은 사실은 이번까지만 하원 의원을 하고 2026년에는 상원 의원에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카터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지를 하면서 과연 공화당이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빨리 자신은 상원 의원 도전을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카터 의원이 공화당 후보가 된다면 현역 의원인 민주당의 존 오소프 의원과 대결을 해야 됩니다. 추후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라이징 스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는 상당히 빅 매치가 될 것이다 라고들 하고 있죠. 그런데 오소프 의원이 정말 자랑스럽게 내걸었던 것이 바로 현대 메타 플랜트 사업이었거든요. 실제로 현대 LG 에너지 솔루션의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현대차 메타 플랜트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 메타플랜트 사업 역시 오소프 의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IRA 제정이 되었을 당시에 현대차의 전기차 매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법안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 조지아주 정치인들과 함께 나서서 굉장히 열심히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조지아주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활성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소프 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있었던 사업 계획이었지만 오소프 의원이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알고 봤더니 한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있더라. 그것도 불법적으로. 다음 선거에서 분명히 상대방 후보 측에서 이것을 문제 삼을 것이고 오소프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벌써 이 지역의 상원의원의 출사표를 낸 카터 하원의원 성명서를 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불법 이민의 재앙으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와 용감한 법 집행관들의 담대한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 당연히 선거 유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나서서 도와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 단체라든지 또 다른 상원의원인 라파엘 워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를 비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체류자들을 구금을 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인권 유린이 있었던 게 아니냐, 법 집행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9월 8일 현재까지도 오소프 의원은 사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정치 행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겠죠.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계속적으로 이 불법 이민, 불법 체류자 문제를 중요한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감면안 통과라든지 또 관세 이슈를 해서 경제가 조금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정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슈가 바로 이 불법 체류자 이슈인데요. 이것을 한껏 활용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LA라든지 시카고의 아이스 급습 사태라든지 그리고 이번 사태도 상당히 상징적인 사례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은 미국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이라든지 또 근로자들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외부 강연을 가거나 자문을 할 때 미국 관련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물론 연방정부도 중요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곳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특별 지역, 주, 도시, 카운티 이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각 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묘하게 긴장을 타기도 하고 정말 찰떡궁합처럼 함께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진출을 하고 또 근로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각축전이 될 오소프 의원과 공화당 도전자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 사건이 너무 큰 쟁점이나 혹은 불씨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이 놀라셨을 근로자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하루속히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